공매 절차, 경매 절차. 세금을 갖다가 여러분이 안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마치 내가 일반 사생활에서 세금, 돈을 안 갚았던 거 똑같아. 그래서 세금을 국가에다 안 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공경매, 공매 절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공매 절차 넘어가면 사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얘 매수인이라고 이러겠대. 낙찰받는 애들이겠죠. 이 매수인이 뭘 하게 돼? 매수 보증금을 박아야 했대. 저 요거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일단 돈을 일단 박아야 돼. 그리고 낙찰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을 갖다가 메꿔놓으면 완전히 그 사람께 되고 그 돈 갖고 이제 나눠 갖는 거지. 돈 꿔줬던 사람들이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보증금을 갖다가 박아놨는데 이거를 대금을 불이행하게 돼. 액수가 너무 컸던 거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공매 절차가 취소가 됩니다. 어때? 그럴듯하죠? 이렇게 됐었을 때 얘가 박았던 보증금 어떡할 거야? 첫 번째, 옛날에는 국고에 귀속이 돼버려. 국고. 위헌. 그래서 요게 오늘 시험 봤던 위에 있는 위헌 판례고 국고에다 귀속시켜. 왜 국가가 왜 가져가니 그거를? 이거 갖고 돈 받아갈 사람들이 쌓였는데 알았어. 그러면 조세 채권. 여기다가 그러면 줄게 라고 하면서 공매를 진행시키기로 했었던 그 채권자 걔들한테 줄게. 더러울 거 안 입고 와서. 이것도 국가긴 국가입니다. 하지만 다르지. 이거는 그냥 생 국가가 갖고 가는 거고 얘는 채권자가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위헌 결정받고 이렇게 퉁쳐버리도록 하고 만약에 남은 게 있으면 원래 주인한테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건 거의 안 남을 겁니다. 이렇게 판례 하나. 요게 최신 판례지? 요 판례를 위헌 결정 내려서 법조문을 이렇게 바꿨더니 또 갖고 온 거야. 민사집행절차랑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야 민사랑 이 공경매 절차는 좀 달라. 자식아 합헌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성희롱 성적 학대 아동 성적 학대 그렇죠? 이런 짓거리를 하다 걸려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겠죠. 이렇게 되면 이놈은 일반 공무원하고 부사관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아동의 보호였던 거야. 그러면 이 죄를 범한 놈한테 공직으로 못 가게 막아야 할 코스는 아동 관련 일을 담당하게 될 직책만 막았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 정도. 아동의 건강과 보호, 아동의 건강과 보호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돼. 이 규제는 아동의 건강과 보호를 위한 건데 그렇다면 모든 일반직 공무원이나 부사관 다 막을 게 아니라 관련 일을 하는 것만 막았어야 한다. 다른 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는 이렇게만 적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혹될 만한 지문을 많이 읽게 되면 기존의 지식이 약간 흔들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알고 있었던 쟁점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비슷한 판례가 많이 기억나는데 뭔가 혼동되는 느낌이야. 그럴 때는 언론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게 사실 몇 개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접근한다. 그 다음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거죠. 걸렸어.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불편하게 만드는 기본권이 뭐냐. 허위사실 표현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침해입니까? 침해는 아니겠지. 그렇죠?
허위사실 퍼뜨려가지고 유권자들한테 현혹시켜서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면 안 되니까 이러한 규제는 합헌일 거야.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면 만약에 처벌의 끝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잖아. 청구인의 입장은 이거였던 거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당선됐지만 당선 무효로 날아가게 돼요. 이거 기억나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됐어. 확정되게 되면 미안하다, 너 당선 나가리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선이 무효가 돼서 이렇게 뒤에 어떤 대기 타고 있는 게 있냐면 공수원법에 보게 되면 선거권과 그에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제한되게 돼. 너 이 자식아 공수원법 위반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으니까 5년, 10년 뭐 이 정도까지 선거권, 피선거권 못 먹는다 라는 식으로 다른 법률 조항에서 대기를 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 규제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얘까지 같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잖아.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그리고 공선법에 의해서 걸려서 다른 법조항에 의한 반사적 효과로 피선거권, 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에, 공무단위권 제한에 제한하지 않는다. 말만 조심해서 해. 그 얘기지. 네가 선거권을 행사한다거나 피선거권, 공무단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주 먼 일이다. 말 돼요? 그래서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됐다. 그 다음 마지막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누구죠? 초중등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 고등교육법상 교원 누구지? 대학 교수. 영원히 안 됩니다. 합헌 끝. 많이 뵀던 거죠? 근데 여기 뭐로 나온 거야? 시험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나온 거야. 우리는 고등보육법상 대학 교수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헷갈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끝.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됐어. 이 정도 잡아두고 그 다음 이제 들어갑시다. 자료 1번. 자료 봐봐. 거기 표시 다 줄 그어져 있어? 줘봐. 첫 번째 판례를 봅니다. 첫 번째 판례 어떤 단어? 서면사과. 서면사과. 사과가 동그라미죠. 밑에 참고를 보게 되면 헌법에서 사과 강요야. 사과 강요. 사죄 강요. 얘는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무조건 침해합니다. 근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야. 이거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다. 뭔데? 바로 밑에 그 뭣도 아닌 교육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건 약간 기만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예상지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상지문에 들어있는 것은 반대 의견들이야 청구인의 주장이야. 그래서 한번 슬쩍 확인해. 너무 현혹되지 마. 여기가 어디가 틀렸지? 이게 낱낱이 박히려고 하지면 안 돼.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겠다. 오케이. 다시 한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서면사과 합헌 끝. 참고에 있는 판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2번 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가서 좀 자료 좀 줄래? 고지서 좀 날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이 정보를 제공해 준 거 좋다 이거야. 대한적십사 좋잖아. 근데 여기서 집 주소 말고 그 집에 세대주 이름도 같이 나간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정보가 많이 들어간다는 식의 접근이었던 거야. 하지만 괜찮다. 합헌. 됐죠? 그래서 함정을 팔 때는 예상 지문으로 하게 되면 두 번째 줄 세대주의 성명까지 여기가 걸렸던 것이다 라는 거. 하지만 그 본문을 보면 중간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없다. 합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라는 단어 갖고 지문에서 보이면 합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3번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사망 가중처벌 합헌이겠죠. 민식이법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했던 거.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핵심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 정도로만 체크해도 되겠습니다. 함정을 한번 봐볼까?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범죄의 경중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사고 냈다고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때려박는다는 식의 접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사망, 징역형 합헌, 이렇게 딱 잡아두면 되겠다. 예상 지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4번. 자, 여기는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갖고 판례가 변경됐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던데, 자, 이거 볼게요. 주거 침입, 주거에 침입했구나. 그 다음 뭐래?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예전에 합헌 판례가 한번 나왔어요. 뭐?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그렇죠? 그러면 한번 깎게 되면 2.5년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집행유예 때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비난 가능성이 있길래 살인죄하고 똑같이 노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결론? 합헌. 왜? 주거침입 기회에 일어난 강제추행은 가족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라는 수식을 붙여있대요. 실제 사건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뭐야? 이빠이 크다. 그래서 5년 이상 괜찮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합헌으로 잘 살다가 지금 우리 최근 판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법정형을 뭘 올려? 7년 이상을 올리는 거야. 7년 이상 올려서 또 헌재에 끌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이거는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까지 올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앞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음에 반해서 밑에 합헌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유형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 이런데 그 공간 주인 관리 안 받고 기어 들어가도 강제 주거침입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형법상 주거침입의 강범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약한 놈도 있고 물론 센 놈도 있지만 얘도 보라 이거지. 너무 약한 애도 있는데 그래서 책임을 걸맞게 커버치기가 어렵게 설정해놨다. 7년 이상으로 설정이 되면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장량 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때릴 수가 없지. 그래서 위헌이다. 판례 변경 아니야 이거. 심판 대상이 다른 겁니다. 됐어? 어떻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본다. 그리고 5년 이상이냐 7년 이상이냐 그걸 본다. 근데 안 나와 있어. 그럼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참고 판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같은 말이죠. 얘 7년 이상 동그라미. 얘는 야간까지 들어가고 절도까지 얹었잖아. 그럼 7년 이상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나왔던 판례. 그 다음 비교 판례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우리가 1차 판례를 말하고 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5년 이상 동그라미 2개 쳐놓고 합헌인 시절이 있었다. 됐고 그 다음 5번 외국에 주소가 없는 자 국적 이탈 제한. 됐죠? 그래서 우연찮게 복수 국적자임을 알게 되고 내가 국적 이탈을 하고 싶어. 왜? 군대 가기 싫어서. 그렇죠? 기회주의적 국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 복수 국적자인데 대한민국 싫다고 무조건 뛰쳐나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언제만?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됐고 그 다음 6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동그라미.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쓰지? 원정 출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갑자기 태어난 얘들은 남자가 문제는 겁니다. 얘들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얘는 복수 국적자가 된 거야. 그러면 국적 이탈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군대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원정 출산 이런 놈들은 뭐야?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지만 국적 이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막아놓은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을 것은 결론은 합헌이겠죠. 문제는 뭐야? 이걸 걸고 넘어졌던 사람들은 양가를 1번의 세 번째 줄 유학 목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학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군 면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새끼 여기서 나서 남자 나오면 군대 면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일정 기간 살려고 갔어. 가기는. 근데
이 규제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괜찮다. 영주라는 말은 계속 산다는 목적이잖아. 외국 유학하고 자식아 영주하고 몰라? 이러면서 비교되잖아 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가를 1번의 맨 마지막 명확성 원칙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외국 유학 목적, 그렇죠? 이것도 선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뭐로? 영주 목적 유무를 됐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7번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동그라미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넘게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돈 꾼 다음에 이자 쳐주기로 했는데 그걸 넘어서 받은 거야. 너무 과도한 이자를 설정한 거야. 이건 원래 민사관계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야. 약속으로. 그래서 여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외에 깜빵을 보내는 건 좀 오버한 거죠. 하지만 밑에 국민경제생활의 피폐, 그렇죠? 이자 때문에 고율의 이자 때문에 국민들이 썩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합헌. 그래서 최고이자율 형사처벌 동그라미 2개 쳐놓고 문장을 정리하면 되겠다.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퉁쳐버릴 것인지 형벌까지 돌려막을 건지 입법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 한 문제 정도 거기다가 체크해놓고 됐다. 넘어가시고 8번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동그라미 2개 쳐놓고 응시 제한 시험을 못 보게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먼저 위헌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식의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만 위헌이야. 그래서 얘는 이미 코로나 확진됐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식의 시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응시 제한까지 한다는 것은 오바다 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던 것이다. 그래서 치매가 덜 초래되는 수단 밑줄 친 데 나와 있습니다. 치료받는 곳에서 변실을 치르게 한다거나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커버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예 제한을 못하게 했던 것은 너무하다. 위헌. 그 다음 9번 택시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동그라미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합헌을 추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비급여 동그라미 비급여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면 병원 간호사님들이 이거 보험 안 되는 상품인데 하시겠어요? 물어보잖아. 그죠? 비싼 거 그런 것들 그걸 우리는 비급여 즉 보험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어떤 상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까발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비급여 저 비싸고 사람들이 돈 있는 애들만 받는 거 저거 나도 받을까 말까 결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보고하라. 그리고 공개하라 라는 규제를 만들었던 것이죠. 됐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고 제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두 번째 줄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됐다. 넘어가시고요. 무리 없죠? 그 다음 양가로 2번은 결과 공개에다만 동그라미 쳐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공개 의무 합헌 그 정도로만 체크해두면 되겠다. 굳이 하나 걸고자 한다면 주인공이 누구야? 의료 소비자 애들이 걸고 넘어졌던 것이다. 걔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 11번 재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급권 제한. 그렇죠? 자, 어떤 공무원? 유족 연금 수급권이야. 유족 연금 수급권. 내가 공무원입니다. 와이프가 있겠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족 급여 수급권을 보겠죠. 잘 받았습니다. 근데 배반을 하는 거야. 재혼을 하는 거죠. 돈 줘, 안 줘? 안 줘. 끝. 되세요? 우리 배반자, 배우자 시리즈 하나 더 있죠? 뭐야? 국민요지의 합장 제한. 똑같은 구조다라고 정리되면 돼요. 그래서 예상지문. 근데 여러분, 요 관점이 예상지문은 반대 의견이지만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문제의식만 갖고 계세요. 뭐냐?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취지가 뭐지?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죽기 전까지 공무원 다니면서 나만 일한 게 아니라 와이프도 내조했을 거 아니야, 도와주고. 그 연금 재원 형성이 같이 공동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반했다고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더 이상 못 받게 만든다? 이 너무한 거 아니요? 라는 식의 접근했던 겁니다. 안 돼! 재혼하면 안 돼! 끝!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2번 초과구금 동그라미 됐죠? 그래서 초과구금 형사보상, 초과구금 형사보상. 자, 무죄는 아니야. 하지만 무죄 같은 유죄가 있죠. 그걸 우리는 원래 받았어야 할 형량이 3년이야. 근데 5년을 받고 깜빵에 갔다 온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2년에 대해서는 초과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돼? 질문으로 들어간다. 밑에 보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원 판결 5년, 가변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3년. 그렇죠? 5년을 내가 이미 깜빵에 갔다 왔는데 재심을 땡겼어. 다시 재심을 펼쳤더니 공소장 변경 동그라미, 검사가 공소장 변경으로 야마실 쳐가지고 원래는 무죄가 나갔어야 했대. 근데 유죄, 3년 유죄가 나왔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살진 않겠지만 2년 부분에 대해서는 돈 준다, 돈 준다. 근데 그거 규정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위헌. 넘어가시고 13번 명신탁 동그라미, 증여의제 동그라미. 명의를 빌려서 각종 물건을 샀단 말이죠. 그죠? 걸렸어. 근데 원래는 내가 걔한테 그걸 증여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명의신탁으로 야마실 친 거예요, 그냥. 왜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너 증여한 거로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증여세를 갖다가 때려받게 되는 것이죠. 명신탁만 했는데도 야 증여세 나왔어 라는 겁니다. 명신탁을 증여세의 우회적 코스로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줄 증여의 은폐수단 동그라미 쳐놓고요. 실질이 증여인데 명신탁으로 이렇게 외둘러 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14번 건설 폐기물 동그라미. 건설 폐기물. 자, 방치 폐기물, 방치된 폐기물 갖다가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거 나중에 이러한 폐기물이 있었을 때 치우는 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증금 제도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보증보험 계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계약에 따라서 그 돈을 메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내게 돼. 그러면 너 빨리 내 임마, 돈 이거 잘 잡아놔둬야 돼, 모아놔야 돼 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 그럼 어떻게 돼? 너 장사하지 마 임마, 허가 취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밑에 방치 폐기물 대신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 확보, 비용 사전 확보 동그라미. 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규제를 둔 것이다. 합헌. 그렇게 정도만 쳐두면 되겠다. 그 다음 15번 대면 얼굴을 맞대고 말로 선거운동. 돈 들어 안 들어? 돈 안 들어. 근데 금지했어? 위헌. 이렇게만 정리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얼굴 맞대고 하는 선거운동 비용도 얼마 안 깨지는데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막아놓는다는 것은 오바다. 됐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 동그라미 들이 쳐놓고 명확하다. 명확성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네 번째 줄 가게 된 진한데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대한 불균형 밑줄 그으면 되겠죠? 이게 이 선거 방식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왜 금지했니? 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됐죠? 넘어가시고 16번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줄친 것 건전한 게임 문화 동그라미 쳐놓고요. 게임 문화에 건전이란 말이 붙습니까?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게임머니 환전업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사행화되죠. 게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환전업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정리. 그 다음 17번 복수당적 보유금지. 당원은 한 당에만 들어가야 돼. 내가 국힘당이랑 민주당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놈이죠? 이 정체성이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다가 약화될 수 있고 정당도 문제예요. 그죠? 정당 입장에서도 저 새끼 저 국힘당이 들어가 있고 저 새끼 민주당이 들어가 있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당적 보유는 금지가 된다라는 것. 줄친 것.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는 합헌이다. 18번 별표. 제 시험에 나올 만하겠죠? 그래서 자,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 징계를 받았구나. 그러면 그 징계 받은 동시에 첫 번째 승진이 제한됩니다. 승진은 뭐지? 순경에서 경장으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 승급은 뭐야? 1호봉에서 2호봉 올라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승급. 그 다음 정근수당은 정근하면 수당 주는 거. 요 세 가지 불이익이 따라붙게 된단 말이죠. 말되죠? 오케이. 들어간다. 양가로 1번.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불이익이 따라붙을 거야 라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취지, 얘를 조졌던 취지에 적합한 기간이 설정되겠지라고. 그 다음 2번 감봉처분 동그라미 12개월 승진 임용 제한.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을 조심해야 돼. 승진 임용 기회의 균등한 제공 요구. 공무단위권에 들어가. 그렇죠. 승진 기회의 보장 X. 승진 기회의 균등한 보장 동그라미. 이게 바로 승진 기회의 균등한 보장 쪽에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거지. 그래서 양가로 2번은 승진 임용을 순경에서 경장 못 올라간다 이렇게 했던 것은 공무단위권을 제한한다 동그라미. 하지만 합헌이겠죠. 공무단위권 제한에다가 몰빵이 된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정근수당 제한. 이거는 밑에 돈, 내가 타야 할 돈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드니까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다라는 것은 무리 없이 읽어내면 되겠다. 거기다가만 포인트 받쳐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 19번 선거범죄. 자, 그래서 우리 선거범죄를 100만 원 이상에 발급받았네. 그럼 선거권 없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여기서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게 돼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떨어지잖아. 그럼 그에 따라서 따라붙게 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선거권 제한이라는 거. 공무단위권 제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았어. 그러면 5년 동안 선거권 굽는다.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합헌이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세 번째 줄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뭐야? 지방의회의원 당연퇴직으로 하는 겁니다. 지방의원 퇴직. 이것도 역시 합헌이다. 그 두 가지 사실관계만 체크해두면 되겠다. 20번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금지. 첫 번째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입니까? 의료행위다. 하나. 그 다음 문신시술은 예술 표현과 연관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문신시술을 금지를 하게 되면 즉 의료인이 아닌 애들이 문신시술을 금지하게 되면 제한되는 기본권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 직업 선택의 자유. 어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잡히는 거고 예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부차적인 걸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다. 자, 됐죠? 그리고 합헌이었다.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 그걸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21번 군대 내에서 군인 상호 간 폭행죄 동그라미 2개.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다. 근데 군대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보면 되겠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이거 어때?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처벌한다는 식의 말을 하게 되면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너 이 새끼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피해 당할 우려가 있다. 워낙 촘촘하게 이루어진 군대 조직의 특수성상.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제외 합헌. 그 다음 22번 여러분 형법 시간에 배웠겠군요. 그죠?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소지하게 된 경위. 어떻게 소지 경위가 차이가 있느냐? 양가로 2번 줄친 곳 대마를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 수입했죠?
그 다음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남이 샀던 걸 갖고 들어오고 국내 수입 똑같다라고 했던 거. 요거 명확하게 구분되고 요거를 같이 처벌한다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처벌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다른 구속 요건이 따라붙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오케이. 그 정도. 그 다음 23번 부동산 사실상 취득 동그라미 취득세 부과 취득세 부동산을 내가 샀어. 그럼 첫 번째 대금을 완납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 등기를 격려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완벽하게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경록하는 시점에서 문식이 너 비싼 땅 비싼 아파트 가졌으니까 세금 좀 내라.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대금만 안 완납한 상태에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를 뭐라 그래? 사실상 취득. 얘네는 언제라도 등기를 격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야마시 치는 거를 전매한다거나 취득세 안 내고 야마시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야 취득한 거 똑같이 보면서 취득세 내! 라고 하는 것이죠. 말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만 보면 돼? 사실상 취득이라는 단어만 보면 되겠다. 그게 뭔데? 줄친곳 등기를 갖다가 아직 격려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취득과세 대상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거냐 다름없다. 왜? 양가로 2번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합헌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다. 뭐라고? 부동산 사실상 취득해도 취득세 때나 맞아라. 그 다음 24번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자 들어간다. 밑에 심판 대상 사업주체가 LH공사 각종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발견하게 돼. 위장이론, 위장전입 이런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뭐 무주택자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동네 살고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각종 제한 요건이 설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 분양을 받게 되면 거의 몇 억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먹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위장전입, 위장이혼 하는 애들이죠. 걔네들이 뭐야?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한테 아파트가 안 가고 그런 놈들이 어떻게 돼? 그걸 따먹게 되는 식의 불합리가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발견됐어. 그러면 주택 공급 계약 주기로 했다는 것 취소한다. 그럼 소급적으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넌 받을 놈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요게 걔한테 넘어갔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발견되기 전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제3자는 그 앞에 있는 애를 믿고 산 건데 이 자식이 야마시 쳤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이 판이 엎어져 버리게 되면 걔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의 방향이 어디냐면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할 공익이 더 크기 때문이야. 그걸 뭐라 그래? 실소유자. 그렇죠? 밑에 실소유자 위주. 갈놈한테 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없어도 미안하다 야. 아파트 세계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그렇죠?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관점이었던 거죠. 됐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25번 동그라미 2개 민간 어린이집 동그라미 바로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동그라미 그리고 뭐가 따라붙어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어디다가 민간 어린이집에는 왜 그럴까? 두 번째 줄 보육 예산의 한계 동그라미 끝 보육 예산의 한계 때문이지. 대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국공립은 뭐래? 돈을 못 벌어 걔들은 영리 추구가 안 돼. 대신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얘는 영리 추구가 되잖아. 그렇죠? 비싸게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얼추 맞아 떨어진다는 식의 말장이죠. 말되죠? 그래서 보육 예산의 한계라는 단어만 봐도 되겠다. 그 다음 26번 첫 번째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동그라미 양자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맨 처음에 1단계가 뭐야? 소송 대리인이 되는 변호사가 있고 걔가 모레로 가 있대. 깜빵에 있는 놈을 가서 만나서 사건을 수임해야 돼. 그럼 뭐라 하게 돼?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딱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예,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변호사 접견이 허용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 합헌 위헌, 위헌, 수단의 적합성, 아웃 했던 게 기억난단 말이죠. 집사 변호사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선이 못 됐다. 오케이? 그거는 위헌이다. 그럼 그 앞으로 가보자. 뭐야? 예.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였단 말이죠. 이 자식도 저 변호사 접견실 가갖고 접촉 차단 시설 없는데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네가 하려고 하는지는 소송 사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맨 양가로 동그라미 2번 소송 대리인의 선임 여부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건 딸라고 하는 거잖아, 자식아. 근데 뭘 접촉 차단 시설 없는 데서 변호사 접견처럼 하려고 그래? 합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2개.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동그라미 접촉 차단 시설 동그라미 이 2가지 갖고 판례를 잡아내면 되겠다. 그 다음 27번. 자, 심판 대상은 첫 번째 끄트머리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공법적 단체의 정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부적 규정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죠. 근데 이 규정에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데 법률의 근거가 없었던 게 있고 있었던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거는 합헌이고 어떤 건 위헌이다라는 정도만 골라내면 되겠다. 첫 번째, 협회,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 동그라미. 유권 해석. 대한변협이 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각 규정의 해석론을 내놓게 돼.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그게 아직 확정돼 있지도 않고 걔들의 생각에 불과한 상태인데 거기 위반했다고 광고 금지 못하게 한다고? 요거는 너무 어떻게 돼?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라고 하게 되면 법률에서 나와 있지도 않은 희한한 열린 표지를 담아두고 그래서 맨 마지막 법률 유본칙에 근거 없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가 뭐야? 유권 해석, 광고 금지, 위헌. 그 다음 2번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근데 개별 단어로 보면 돼요. 참여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규정 내용.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조항에 보게 되면 행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 참여 또는 협조, 합헌. 동그라미 2번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동그라미 합헌.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리해 두세요. 밑에 거는 안 봐도 돼. 중요한 게 뭐예요?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 그 다음 28번 별표. 이거 오늘 나왔죠? 자, 여기서는 주인공 2가지만 잡아놓으면 돼. 이 시각적으로 이게 그려져야 되니까 변호사. 그 다음에 소비자. 변호사, 소비자. 소비자. 변호사. 여기다 뭘 깔아주는 거야? 포털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포털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야. 사이트에다가. 그렇게 되면 변호사 애들한테도 돈 받고 여기다가 이름 올려주고 소비자들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돈 받고 클릭해서 변호사 쇼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요걸 갖다가 금지했던 거야. 그렇죠? 요걸 뭐라 그래? 대가수수 광고 금지. 대가수수 광고 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왜 금지했을까? 변호사라는 것이 마치 사이트에 쿠팡 같은 데 올라가 있는 쫙 어떤 이런 물건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변협에서 야 이런 식으로 장사 광고하지 마라. 원래 근데 변호사들은 어떤 광고 매체에다가 돈을 주고 자기를 광고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법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품격에 떨어진다는 식으로 금지했던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방법상 수단이 뭐가 중요하니 이게. 그렇죠? 이것도 크게 보면 광고의 하나잖아. 그렇죠? 약간 격이 떨어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방에서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당 사건의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의 광고 홍보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거. 됐죠? 이것은 우리 줄친것 맨 마지막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이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개 쳐가지고 걸고 넘어졌던 것이다. 왜 여기서만 우리가 장사를 이따위로 못하게 합니까? 라고 걸고 넘어졌던 것이죠. 됐죠? 됐다. 29번 대북조치 천안함 폭침 사건. 자,
자, 대북 조치였어요. 이건 천안함 폭침에 따른 2010년도에 여러분 천안함 사건 알죠? 그랬고 대북 조치로서 개성공단을 갖다가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요거 뭐랑 헷갈리면 안 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랑 헷갈리면 안 돼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핵실험 때문에 얘들이 다 빼오려고 한 거고, 요거는 폭침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다? 북한에 대한 들어가서 신규 투자 불허, 투자 확대 금지 묶어버린 거죠. 이렇게 됐던 거. 이때 여기 이미 진출했던 사람들 누구? 경제협력 사업자 동그라미 쳐놓고, 걔들이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었던 토지 이용권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하기 못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권이 침해됩니다 라고 걸고 넘어졌던 겁니다. 근데 재산권 침해하고 있는 건 좋은데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요거를 보상 입법해야 할 의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헌재에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진짜 헌법을 두줘봐서 진짜 그러한 입법 의무가 있는지 한번 봐줄게 라고 결론은 입법 의무야 못 찾겠다 야 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1번, 여기 이 조치 때문에 두 번째 줄 토지 이용권을 사용 수익하게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요거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뭔가를 뺏어간 것, 즉 23조 3항의 공용 침해, 공용 수용이 아니라 재산권이 갖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약에 불과하다라는 거. 따라서 23조 3항에서는 입법 의무 나온다, 정당 보상 의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공용 제한 아니다, 23조 3항이랑 관련 없다, 이렇게, 즉 얘네가 받은 손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을 보게 되면 역시 여러 다른 조항을 해석해봐도 그러한 의무는 없다. 결국 정리, 보상 입법 의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30번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부당 노동행위라는 단어를 좀 잘 봐야 돼요. 부당 노동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회사 사장이 하는 거야. 회사 사장이 제일 회사를 굴리면서 빡친 게 뭐죠? 노조야, 노조. 그래서 노조를 끊임없이 탄압하고 와해시키고 좀 나대지 좀 마라 좀 이런 식으로 간섭하려고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너 이 새끼 너 부당노동행위면 깜빵한다? 라고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부당노동행위가 뭐가 들어가나 볼까? 양가리 1번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막 잘라고 하는데 가입하지 마, 와야 돼 라고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담았어. 합헌. 됐어요? 바로 밑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흔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배 개입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불명확하지도 않고 합헌. 그 다음 양가리 2번 역시 부당노동행위 동그라미. 노조 전임자 노동조합에 출근해서 회사 일은 안 하고 노동조합 관련 일만 전담마크하는 사람, 노조 전임자. 얘들한테 회사 사장이 돈 주면 월급 주면 돼, 안 돼? 안 돼. 왜? 돈을 받는 순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한테 급여를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짓을 했어 걸렸어? 야 이 새끼는 부당노동행위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당노동의 두 번째 행위를 봤다. 명확해. 돈 주지 말라는 건데 뭐. 그래서 회사 사장에 돈을 주고 싶어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하다 걸렸어. 그러면 사용자 처벌, 사용자 두 번째 줄 부당노동의 행위에 해당하는 짓거리 하다 걸렸어 이 새끼. 사용자 처벌 깜빵에 가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 노동조합을 위하여 이렇게 정리. 그 다음 양가로 4번 자, 비교 판례랑 두 가지를 구분해 놔야 돼. 양가로 4번은 법인의 대표자 동그라미. 그 회사의 대표자가 이 짓을 하다 걸렸어. 그럼 깜빵하는 겁니다. 얘 깜빵하고 또 누구 같이 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이제 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말되죠? 이걸 뭐라 그러지? 양벌조항이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었을 때 법인도 같이 형사책임을 지는 거 괜찮아? 법인하고 회사하고 대표자는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책임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근데 비교 판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끄트머리에 기타 종업원,
대표자 이외의 따까리 애들이 이 부당노동에다 걸렸어. 그러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애, 종업원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 이거는 면책조항 있어 없어? 없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줄친 것,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잘 꾸려가는 것을 갖다가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동그라미, 곧바로 법인도까지 덤탱이 쓴다라는 거죠. 말 정리됐죠? 오케이. 키워드가 뭐야? 부당노동행위라는 걸 잡아놓고 거기다가 계속 담아가면서 판례를 읽어야 한다. 여러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잘 안 와닿아가지고 판례에 있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기준만 잘 잡아놓고 한 번만 확인하면 돼. 그 다음 밑에 비교 판례. 사용자 회사 사장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노조 전임자의 월급 지급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스요금 내주고 전기세 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걸 갖다가 야, 이거 네가 노동조합 애들한테 주면 노동조합이 애들이 자주성이 흔들리잖아 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박아놨단 말이죠. 합헌위원, 얘는 위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왜 위원이야? 운영비 원조라는 것이, 그렇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흔들 만한 것들도 있지만 안 흔들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몇 푼 받는다고 노동조합 애들이 헷가닥 하겠니? 그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케이? 역시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란 바구니에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담았던 겁니다. 그 기준으로 잡아놓고 어떤 건 위헌, 어떤 건 합헌, 이런 식으로 한번 슬쩍 보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여긴 좀 헷갈려요. 조심해야 돼. 일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배우고 있죠? 그쵸? 합헌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밑에 보게 되면 줄친 것 한번 봅시다.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한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합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부 위원 반대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상 문제를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 가운데서 적극적 깽판을 치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부행위를 단순 파업까지, 이런 단순 파업까지 포함시키면 단체 행동을 침해한다라는 말,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거는 반대 의견의 내용입니다. 침해한다는 말은 일도 나오면 안 돼. 이런 가정적 표현을 써가면서 쓰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반대 의견의 내용에 불과했다. 틀린 지문이야. 앞으로 와서 우리 동그라미 1번 4인 간의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4인 간의 기본권 충돌 동그라미 밑에 줄 국가 개입 동그라미, 국가 당연히 개입할 수 있죠. 우리 기본권 충돌 굉장히 많이 봤잖아. 그래서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서 4인 간의 기본권 충돌을, 4인 간의 문제를 법률로서 규제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하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우리 형법 시간에 혹시 배웠습니까? 여러분, 정당하게 이루어진 쟁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조항으로 처벌돼 안 돼. 안 되죠. 왜? 어디가 날라갔어?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어디가 날라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요거 형법의 위법성 조약서에서 정당행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법성에서 나간다는 건 뭐야? 구속요건에 대해서 당연히 전제됨을 전제로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출발은 이거다. 헌법상 보호받는, 즉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충족했던 평화로운 쟁의행위를 어차피 처벌은 안 할 거야. 구속요건에 해당임을 전제로 해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축소하는 꼴이다. 말 돼요? 헌법상 보호받는 행태를 형법적 구속요건적 불법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접근은 안 된다. 뭐 어쩌라고? 구속요건 단계부터 하나 차근차근씩 계산해서 구속요건 단계에서 날릴 수 있으면 구속요건에서 날리고, 위법성에 날리고 위법성에 날리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위법성으로 날린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 오케이? 그거 2번에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말 되죠? 키워드 하나. 뭐야? 위법성 조각 동그라미. 바로 밑에 축소 동그라미.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다. 넘어가시고
32번. 자, 얘는 그냥 우리 윤창호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그 다음 밑에 바로 뭐 있어? 음주 측정 거부 둘. 요 두 가지를 한 다음에 기간에 제한 없이 또 음주운전했거나 음주 점검을 또 하게 되면 이 새끼 처벌한다. 1년 이상 징역형. 오케이? 합헌위원 어떤 시의 경우의 수든 우리는 기간 제한이 전범과 재범 사이에 기간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을 딱 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죄질이 가벼운 것까지 한꺼번에 징역형을 때려박게 했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다. 됐고요. 넘어가시고 33번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 동그라미.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안 했대. 그러면 뭐 처벌한다는 얘기죠. 양가로 1번 요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해줘야 할 의무는 누구 거다? 정부의 의무, 업무.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공적 업무다. 그러면 여기에 걔들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전달해줘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지? 협력 의무에 불과하다. 이 둥거리 두 개. 정부의 공적 업무. 맨 마지막 국민이 하는 짓은 협력 의무에 불과. 근데 협력 의무에 불과했는데 양가로 가서 가운데쯤 과태료 동그라미. 과태료만 해도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벌은 지나쳐 위헌 이렇게 되는 것이다. 34번 서울대학교 동그라미 쳐놓고 가산점 동그라미 쳐놓고 문이과 통폐합이 됐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교과 이수 과정을 뭐 다양하게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게 있나 봐. 그러면 요렇게 통폐합 되기 전에 요걸 적용받기 전에 있었던 애들은 뭐가 돼? 이 쉽게 받을 수 있나 봐. 요거를 2점을 먹고 들어갔나 봐요. 요거 말고 걔들은 손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에 따른 통폐합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걔들이 빠기 치겠죠? 괜찮아? 괜찮아. 얼추 걔들을 위해서 커버 칠 수 있는 제도가 미리 마련돼 있어. 그 밑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정규 교과를 이수한 애들은 2점.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3수 4수를 해서 그 교육과정을 거칠 수 없었던 애들 있잖아. 제도가 바뀌기 전 애들이잖아. 이런 애들은 뭐야? 1.9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얼추 점수가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결론.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교과 이수 가산점 합헌. 이렇게만 정리해 두세요.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35번 조심해야겠죠. 조심. 농협협동조합. 얘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근직원 동그라미. 상근직원,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어때? 우리 지방공단의 경선운동 금지는 웬만하면 위헌입니다. 왜? 뭐라 그랬지 걔들을? 우린 별 영향력이 없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걔들을 갖다가 그렇게 경선운동까지 못하게 막고 난리니 영향력도 없는 애들을 그래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 농협동조합 상근직원. 얘들도 영향력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야. 영향력 없다 본 게 아니야.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놔야 돼. 어떻게 보냐면 네 번째 줄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직무. 생활과 주민 생활과 밀접하대.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상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도 괜찮대요. 희한한 판례입니다. 반대 의견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걔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무슨 밥이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권력적 요소나 영향력이 없는데 왜 획일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했느냐? 위헌.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이 설득력 있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조심 이렇게 써놔. 이거 헷갈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36번에서는 가볍게 밑에 지방공단 상근직원을 봐야 되니까 36번 선불폰 동그라미 그 밑에요. 그 다음 뭐 선불폰을 개통에 필요한 증서나 이런 것들 신분증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타인한테 제공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죠. 대포폰 방지, 차명전화 방지, 범행도구 악용 방지라는 식으로 합헌 결정을 내게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야, 근데 이게 가족 간에 있어서 애들 거 대신 개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무식하게 규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다. 어때요? X.
그렇죠? 무조건 합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릴 것 같으면 이상 지문은 보지 마.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정리할 때 선생님 눈에 얘기하지만 봤던 쟁점, 새롭게 들어왔던 쟁점은 키워드만 자꾸 넘어가야 돼.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쟁점을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봤지만 어때? 연락 흔들리는 걸 만나게 되잖아. 그거를 이제 실제 시험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아주 깊은 뜻도 있었습니다. 출제의 의도에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존 지식을 더 선명하게 다듬는 게 그걸 계속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됐다 넘어가시고 이상짐은 직계비속 가족을 한번 살짝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함정팔 수 있겠구나. 끄떡끄떡 X. 그 다음 37번 지방공사 상근직원 경선운동금지. 이거 선거운동 금지가 아니라 경선운동금지야. 경선운동이 뭐지? 당내 경선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뭐 그렇게 대단한 판이라고 거기까지 금지시키니?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에 동그라미 쳐놓고 삐리지 삐리.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된다. 걔네들 얼쩍 못 거리게. 그래서 당내 경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긴 하다. 끊고. 하지만 영향력 없다. 영향력 동그라미. 근데 왜 막았니? 위헌. 침해처성 원칙 위반. 됐고. 그 다음 38번 환경부담금 동그라미 쳐놓고요. 경유 동그라미 쳐놓고 경유차한테 환경부담금을 때려박자. 왜? 경유차는 어떤 느낌이 들어? 양가로 5번에 이 줄만 딱 읽어보면 되겠죠? 경유차, 휘발유차에 비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화합물, 대기 오염물질 훨씬 더 동그라미 많이 배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들한테 이걸 때려박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 우리 부담금 얘기가 가끔 나오니까 요거는 재원조달 목적 부담금입니까?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입니까?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은 성격이 가미돼 있죠? 그렇죠? 그런 식에 있으면 그러면 헌법상 정당화 요건, 살아남기 위한 요건으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비해서 완화됩니까? 엄격해집니까? 완화되는 거죠.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은. 어때? 얘들은 부과 단계에서 적절하게 때려박았으면 되는 겁니다.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은 삥을 뜯어다가 모아서 잘 꾸며서 애들한테 써줘야 돼. 그래야지만 추구했던 목적이 실현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양가로 1번 이거 맨 마지막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나. 그 다음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따라 붙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 포인트 맞춰야 돼요. 선생님 부담금은 두 개 쪼개지는 거 아니었네요? 아니요. 하나만 딱 있지 않다 그랬잖아.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 가미돼 있으면 거기다가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분을 가게 되면 이런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보고 이해 안 가면 넘어가도 괜찮고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써놨습니다. 3번은 잘 나오죠. 3번 부담금의 질친곳 부담금의 헌법상 정당화 요건. 요거는 기본권 제한 즉 재산권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될 것이다라는 말. 자연히 고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됐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재판 취소. 우리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